무릎 관절 환자분들이 체중을 줄여야 무릎이 아프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의 관절염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년 이후로는 절대 그렇게 치료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따로 드시는 건 좋진 않아요. 오히려 기운을 소모시킬 수 있어요. 관절염에도 식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몸이 버티는 것도 그렇고 관절이 결국은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그 손상된 부위를 회복할 재료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음식입니다. 무릎 관절 환자분들이 체중을 줄여야 무릎이 아프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 정형외과 원장님들이 체중 줄인다고 식욕 억제제 처방을 해주신 경우도 있고 한의사분들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젊은 분들의 관절염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년 이후로는 절대 그렇게 치료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몸이 달라요. 젊은 분들은 휴식만 취하거나 체중을 줄여도 몸을 회복할 힘들이 있어요. 근데 중년 이후는 몸을 회복하는 게 느려져서 생긴 누적된 염증이기 때문에 음식이 줄어들어도 살이 잘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관절을 회복할 힘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후 분들이라면 체중을 줄이는 식이 제한은 나쁩니다. 야식, 과식, 간식, 급식 급하게 드시는 거 이런 거를 줄이시는 정도가 올바른 식습관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음식량을 줄이자는 것보다는 공복 시간을 조금 늘리자 정도니까 그 정도는 먹고 참을만 하다면 그러면 괜찮으세요. 근데 음식량을 너무 줄이시는 거 그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다이어트처럼 내가 음식 드시는 거를 일부러 줄인 게 아니고 음식을 잘 먹어내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은 비위부터 치료를 해서 음식을 드실 수 있게 만드는 게 관절염 치료에도 중요합니다. 좀 더 챙겨 드시면 좋은 걸로는 염증들을 줄여줄 만한 요소들. 첫 번째, 연어가 괜찮아요. 연어에 들어있는 성분들이랑 그 다음에 아몬드, 오메가6를 줄여줄 수 있는 오메가3. 이 오메가3는 밖에서 인스턴트 식품이나 밖에 음식, 식당에서 드시는 이런 식사를 많이 드시면 오메가6가 올라가기 때문에 얘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오메가3를 챙겨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밖에서 안 먹어, 인스턴트 안 먹어, 집에서 만든 거, 내가 만든 것만 가지고 잘 먹고 있어. 이런 분들은 굳이 많이 드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하지만 기왕 드시는 거 챙겨 드시면 좋다. 그리고 또 연어 속에 아몬드, 여기도 혹시 오메가3 있으니까 같이 싸가지고 드셔보세요. 그러면 오독오독 뼈 찢는 맛처럼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그리고 뭐 돼지고기류들, 달걀 같은 단백질, 그리고 토마토가 들어있는 게 염증에 도움이 돼요. 좀 잘 구워가지고 드시면 좋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뼈채 먹는 생선들, 멸치라든가 이런 거 되게 좋습니다. 그 정도 챙겨 드셔도 충분하세요. 물론 초기 관절염이나 예방이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챙겨 드시는 정도만으로도 회복이 잘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퇴행성 1, 2기, 3기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은 음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나 적절한 치료적 개입들이 필요한 단계에 드신 분들은 음식은 기본 베이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성분들은 음식 전문가들의 이런 정보를 확인하고 드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우슬, 홍화씨, 진우니콩 3개의 조합은 중년 이후로는 영양제라고 보셔야 돼요. 구성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진우니콩이 신장, 뼈 이쪽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슬이 이렇게 열이 뜨는 거 이거를 좀 아래로 낮춰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홍화씨가 어혈약, 막힌 곳을 뚫어줍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몸을 좋게 하는 그런 팀워크가 되고, 특히 이것만 잘 챙겨 드셔도 골다공증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우슬이 무릎이 좋다더라 그냥 이렇게만 드시는 것보다는 이 조합을 이용해서 드시는 게 훨씬 효능이 좋습니다. 우슬 같은 경우에도 임산부들, 아이를 잘 담고 있어야 되는 분들, 이분들 드시면 안 되고, 생리할 때 출혈이 많은 분들, 이분들도 일단은 안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세한 거는 전문의와 진찰 받고 드셔야 되고요. 사실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슬만 따로 드시는 건 좋진 않아요. 그냥 민간에서는 생긴 게 그 소 무릎처럼 생겼다 해서 무릎에 좋아요 이렇게 하고 드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뇨시키는 것들은 아래쪽으로 기운을 끌어내리는 효능들이 좀 있어요. 내가 평상시에 그 소변이 너무 잦다거나 아래가 그 허약, 관절 힘이 안 좋고 그다음에 나이가 좀 많다, 이분들은 우슬 하나에다가 말고 다른 걸 좀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던 그 우슬, 진우니콩, 홍화씨 이 배열을 할 때 진우니콩처럼 간을 보강해주는 조합과 함께 드셔야 안전하지, 우슬 하나만 끓여 드시는 이런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운을 소모시킬 수 있어요.
많은 약재들이 좀 있는데 저희 환자분들이 오시기 전에 초기에 다른 약재들 시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전에 책에서도 한번 그 이야기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심각하게 무릎 관절염이 심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신장도 나빠진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 해동피라는 약재, 엄나무, 음나무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경우 많거든요. 가시 막 뾰족뾰족 크게 달린 거. 그거를 무릎 관절염에 좋다 해가지고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신장이 나빠서 내과 또 치료받고 계셨는데 소염진통제를 이제 그만 먹어라, 신장이 안 좋으니까. 이 정도 말릴 정도가 됐는데 그건 식품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넘어가신 거예요. 당연히 내과 원장님은 그게 한약재로는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 지경이 되셨는데도 그건 계속 챙겨서 끓여 드신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효능으로는 해동피라는 약재가 무릎 관절염에 좋다고 되어 있지만 대개 그런 약재들 특징이 이뇨를 시키거나 기를 돌리는 이기약이거나 아니면 어혈약, 막힌 거 뚫어주는 이런 약재들인 거지 내 몸의 기능이 중요한 이유로 이렇게 떨어진 경우에는 효과를 못 보거나 몸에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재는 내가 관절염이 심할수록 그럼 무릎만 아픈 게 아니고 이미 혈압이나 당뇨, 갑상선 다른 이제 질환들이 있다면 꼭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금기증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먹으면 안 된다. 그 위에 주의할 음식으로는 흑염소와 같은 보양식들이 있어요. 흑염소 자체를 음식으로 가끔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들, 이분들은 보통 밖에 파는 흑염소들이나 그런 건강식품들을 보면은 요 흑염소에다가 당귀청궁, 뭐 이렇게 계피, 육개 같은 거 막 녹용 붙이고 이렇게 뜨겁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양식들은 관절이 아플수록 좀 주의하셔야 돼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 약 드시고 좋아졌는데 나중에 전화 와서 물어본 적이 있으셨어요. 애들이 흑염소 사다 줘서 한 2달을 계속 먹었는데 이게 다시 관절이 좀 처음 아플 때만큼은 아니지만 욱신거리는 게 시작된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 끊으세요. 끊고 다시 운동하십시오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좋아지셨는데 보양식들은 이미 관절염이 있다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통 약재를 되게 뭐 유명회사 식품도 그렇고 아이들 먹는 약에까지 자꾸 뜨겁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과 좀 다른 시대잖아요. 영양이 뭐 많이 부족한 경우도 적고 영양도 과하고 너무 움직이지 않는 시대, 그리고 추위에 떨고 막 더위에 허덕이는 특수한 그 작업 환경이 아니면 예전보다는 우리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보양식을 과하게 찾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대에 맞게 치료 방법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관절염 환자분들이 주의해서 드셔야 할 음식을 만약에 딱 하나만 꼽는다면 백설탕이나 액상과당, 이게 들어있는 음식들, 그러니까 너무 달달한 빵, 초콜릿, 탄산음료들, 그리고 에너지 음료들, 저는 이것들은 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외국에 계신 분이었는데 오시는 동안 올 준비를 하면서 그걸 다 끊으셨대요. 끊었더니 통증이 한 절반은 줄어든 것 같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에는 그런 과당류들, 설탕류들 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젊을 때 이미 그런 경험을 하셨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여드름 많았던 학생들은 꼭 치료할 때 그런 단 거를 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드름이 뭐예요? 염증이잖아요. 그쵸? 혈액에도 염증이 많고 그걸 줄이셔야 염증이 악화되는 거를 막을 수 있어요. 설탕 대신 드시는 첨가물들 있잖아요. 가끔 그렇게 바꿔서 드신 경우인데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 백설탕이 주는 그 만족감과는 다른 종류예요. 그러니까 달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속 익숙해져 있으면은 언젠가 찾아서 훅 드시게 돼요. 더 좋은 방법은 아예 당 자체를 끊어내시고 여러분이 단맛에 길들여져 있는 그 중독된 상태, 거기에서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 끊어내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단맛에 이렇게 자꾸 가고 싶은 그 마음 자체를 과감히 끊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 자체로 몸에 염증이 생겨요. 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걸 해소하는 과정 중에 우리 몸에는 반드시 열이 납니다. 특히 그렇게 열이 많이 나는 음식들 중에 뭐가 있냐면 고기 종류는 많이 드실수록 열이 많이 나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야채를 드셔야 돼요. 제가 꼭 체질별로 그렇게 음식을 구별해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내가 본래 몸이 좀 열이 많다, 이렇게 건강하고 열 많은 스타일이고 물도 잘 마시고 더위도 탄다, 뭐 가끔 심하면 변비도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몸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고 그 중에 한 2가지 이상이라도 있는 분들은 평상시에도 야채를 잘 드시는 게 필요해요. 생야채. 그리고 고기는 반드시 버섯 종류들, 우리 마트에 흔한 버섯들 있죠? 그거 많이 이렇게 좀 구워가지고 일부러 챙겨 드시면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오는 염증들을 좀 줄이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삶아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비계 종류는 적당히 드셔도 괜찮아요. 비계가 나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아파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게 더 나쁘죠. 고기는 매일 드시는 건 아니고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물론 양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고기 드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채, 버섯 이 정도 겸해서 드시고 너무 쌈장이라든가 소금은 너무 많이 곁들여 드시지 마세요.